2차 부등식 시간입니다. 1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수직선 위에 1차 부등식의 해를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2차 부등식 단원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수직선 위에 2차 부등식의 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킬이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수학에서 부등식을 할 수가 없으니 2차 부등식의 해를 몇 초 안에 수직선 위에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2차 부등식의 정의를 꼭 알아야겠죠?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과 비교를 하면 되죠. 부등식을 한쪽에 정리했을 때 좌변이 x의 2차식인 부등식을 말합니다. 2차 방정식 꼴은 한 가지인데 2차 부등식은 부등호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찾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정식은 2차 함수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2차 방정식의 해인데 2차 부등식은 범위가 해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기준으로 어떤 범위가 2차 부등식의 해인지를 찾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부등식 해의 범위를 찾는 연습을 여기서 좀 하시고 본격적으로 수직선 위에 해를 그리는 연습은 아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할 일은 부등식에 있는 2차식을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리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은 다 배웠습니다.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제일 처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위에 그려진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부등식에서 주어진 부등호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의 범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부등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들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0보다 큰 범위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등식이 없는 부등호이기 때문에 요 만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죠. 이렇게 속이 채워지지 않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리시면 됩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역시 0보다 큰 범위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부등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을 채우지 않은 원을 그려서 표시를 합니다. 부등식이 이렇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범위만을 그립니다. 여기도 역시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그려진 범위가 부등식의 해의 범위입니다.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고 역시 0보다 작은 범위만 그리시면은 그것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일 처음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2차식이 0보다 클 때는 x축의 위쪽이 부등식의 해인 거죠. 그 다음에 2차식이 0보다 작은 부등식은 x축의 아래쪽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2차식의 부등호 종류는 총 4개죠. 이렇게 4개입니다. 거기에 a의 부호에 따라서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종류는 총 8가지가 되겠네요. 이 8가지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아래 내용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그리는 연습입니다. 수직선에 해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판별식에 따른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D가 0보다 클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 D가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죠.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각 판별식에 대해서 4가지 모양의 2차 부등식을 하나하나 해를 그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때는 D가 0보다 클 때는 이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이 해가 되겠죠. 요 x값이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등식에서는 등호가 없으므로 알파는 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베타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수직선 위에 그릴 때 알파는 제외한 알파보다 작은 범위, 베타를 제외한 베타보다 큰 범위, 이 두 범위가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이번엔 D가 0일 때는 부등식이 0보다 큰 범위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도 역시 부등식에 0이 없기 때문에 알파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됩니다. 두 번째 부등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0보다 같거나 큰 범위는 알파를 포함한 알파보다 작은 범위, 베타를 포함한 베타보다 큰 범위가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직선 위에다 그려보면은 알파를 포함한 알파보다 작은 범위, 베타를 포함한 베타보다 큰 범위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D가 0일 때는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다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죠. 그리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역시 모든 점들이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세 번째 부등식은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이것도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이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이 범위죠. 그래서 이 x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인 것이 해가 되고 알파는 포함이 되지 않고 베타도 포함이 되지 않겠죠. 이것을 수직선에 그려보면은 알파와 베타 사이인데 알파는 포함되지 않고 베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별식이 0일 때는 0보다 작은 범위가 없죠. 그래서 수직선에 알파도 해당되지 않고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도 앞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식인데 여기에는 동호가 들어있죠. 이것도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0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 알파에서 베타 사이죠. 그런데 알파도 0이기 때문에 해에 포함되고 베타도 0이기 때문에 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직선 위에다가 그리면은 이렇게 알파가 포함된 베타가 포함된 요 두 개의 사이가 해가 되겠습니다. 판별식이 0일 때는 알파가 x축과 다음으로 0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는 알파 하나입니다. 알파 하나만 해가 되겠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은 범위가 없기 때문에 해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별식에 따른 2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그려봤습니다. 차근차근 그려봤는데 이 표는 A가 0보다 클 때의 표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도 또 이만큼 존재하겠죠. 그래서 개수가 꽤 많은데 모든 경우에 수직선 위에 해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